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가, 이게, 이제 소형 펌프인데, NFPA 25, 요 내용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테스트, 인스펙션, 메인테넌스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 중에서 소방 펌프, 소화 펌프를 관련된 겁니다, 이게. 근데 그 내용을 모르면은 이거 적기가 힘들 거예요. 적기 힘드는데 다른 거 적으면 되지 뭐. 6교시가 만만했는데. 그죠? 시험 보신 분 계시잖아요. 6교시 만만했을 거니까죠. 6교시 중에서 그래도 이거를 건드려서 고득점을 맞아보겠다라고 하면은 접근을 해야죠. 어떻게 접근하냐 같이 한번 봅시다. 근데 1번 문제는 체절운전 시험 방법은 이거는 쓸 수 있어요. 관리사 문제잖아요, 이거. 관리사. 예? 체절운전 어떻게 시험하는지. 자, 이 소방 펌프, 이 주 펌프라서 소방 펌프고 충압 펌프입니다. 소방 펌프의 역할은 뭐예요? 지금 요것만 그려져 있는데 이제 아까 봤던 헤드 있잖아요. 배관이 계속 와 있어요. 배관이 계속 와서 헤드가 있고 화재시 가연물이 있고 균일한 살수 밀도를 확보해 줍니다. 이 수개소화 하면은 한 단어로 균일한 살수 밀도 확보, 방호 구역의 균일한 살수 밀도 확보. 그것만 머릿속에 또아리 튀면 돼요. 균일한 살수 밀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주펌프는 화재 시 바로 동작해야 돼요. 예? 시간 지연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습식이 그래서 조기 소화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거 아니에요. 습식이. 그럼 충압 펌프의 역할은 뭐냐? 충압 펌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보통 5.5kg 그 정도 되잖아요. 5.5kg. 충압 펌프의 역할은 배관에 누설량을 보충을 해줘서 화재 시 항상 충만된 상태에서 역시 균일한 살수 밀도 확보예요. 결국은 균일한 살수 밀도 확보로 요 주펌프, 충압 펌프가 필요합니다. 주펌프, 충압가. 그래서 이 그래프를 봅시다. 그래프.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눈에 확 안 띄어요. 이게 제가 이거 캡처한 거거든요. 이 캡처한 거를 갖다 붙였는데 제가 이제 시험장에서 그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 이렇게 HQ 이 체결압력 140% 체결압력 140%에 되고 65% 자 150% 유령 150%의 과부하점에서 65% 이상이어야 되고 체결압력 140% 미만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압력 강화가 줄으면 줄을수록 좋죠. 150% 유량에서 65%의 수두압을 유지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결국은 균일한 살수 밀도 확보가 이 펌프의 성능 시험입니다. 성능 시험. 아까 서두 또 했던 말 또 나와요. 이제 수개소화를 우리 공부하다 보면은 결론은 균일한 살수 밀도 확보야. 전기 공부할 때 R, 레시스텐스, 인덕턴스, 컨덕턴스 시작해서 뭐 직접 접지 계통이 어쩌고 뭐 비접지 계통이 어쩌고 GPT가 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RLC 갖고 RLC의 노름 아니야. RLC, RC, R계통, C계통, 역률, 무효분을 제어 전부 RLC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수개소화도 뭐 NPSH, NPSH, AV가 뭐 NPSH부터 RV 어쩌고 많잖아요. 이거 왜
공동 현상, 캡스테이션을 억제해 주기 위해서 net positive suction head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료 석션 헤드와 피로 석션 헤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운 단어거든요. 이거 단어 자체가 어려워요. 왜 하깁니까 이거? 균일한 살수밀도 확보. 배관의 부식을 왜 공부합니까? 부식을. 배관의 부식 때문에 단면적이 줄어들고, 예? 마찰 손실이 커지고, 예? 결국 균일한 살수밀도 확보가 안 돼요. 균일한 살수밀도 확보. 예, 속에서 균일한 살수밀도 확보예요. 지금 얘기하다 좀 딴 얘기로 가는데,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성능 시험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 성능 시험. 자, 체절 시험이 체절 운전 시험. 체절 운전 시험. 토출 개폐를 막아버리고, 이게 성능 시험 배관이거든요. 이게 성능 시험 배관이에요. 성능 시험 배관을 체절 시험을 해줍니다. 140% 되는지 안 넘는지. 그 체절 시험 왜 해주겠어요? 체절 압력이 높아버리면 펌프가 성능이 요런 상태에서, 여기서 그리면 되겠다. 요런 상태에서 온도가 요렇게 체절 온도에서 온도가 체절압 쪽에서 온도가 높아져요. 그러면은 수계소화가 상태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상태도 그죠? 온도와 압력이잖아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기체 상태로 캐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캐비테이션. 체절압 이상의 펌프가 성능이면은 캐비테이션이 일어나서 결국은 균일한 살수밀도가 확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체절압을 합니다. 이 체절압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쭉 설명한 거예요. 체절 운전 시험은 관리사 문제예요. 관리사. 자, 시험은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다 얘기한 거예요, 이제. 자, 성능 시험이 이렇고, 과부하 운전. 이게 과부하 운전입니다. 과부하 운전, 체절 운전. 체절 운전의 조건, 과부하 운전의 조건을 만족해야 펌프의 성능 시험을 확보해 줄 수 있어요. 균일한 살수 밀도를 확보해 줄 수 있어요. 이게 펌프의 성능 시험은 그래서 하는데 펌프가 소방 펌프의 성능 시험을 여기까지가 이때가 설명한 거네. 소방 펌프는 균일한 살수 밀도가 확보되어야 되고, 체절 운전 시 140% 이내, 토출량 150%, 과부하 운전 시 65% 이상이어야 함. 결국 펌프의 비속도는 적어야 된다. 비속도가 이제 펌프의 비속도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수계소화요, 지금 문제를 지금 한 10몇 문제를 같이 그냥 한꺼번에 해버리는 거예요. 자, 비속도. 펌프를, 비속도를 왜 우리 낮은 거를 써야 되는지, 예? 펌프 비속도 왜 낮아야 되는지, 여기서 나와요. H 3, 4분의 N, 루트 Q잖아요. Q는 분당 루베고, 그죠? 자, H가 균일한 살수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H가 양정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비속도는 낮아야 되거든요. 소방펌프, 소화펌프의 비속도는 낮아야 됩니다. 낮아야 돼요. 낮기 위해서 임플러를 직각으로 세워서 나중에 소방 우리 기계 공부할 때 얘기를 해봅시다. 그 비속도 낮아야 돼요. 이거 봤을 때. 그리고 요 N, 이게 펌프의 회전수인데, 회전수는 P분의 120F에 슬립을 두고 운전을 하죠. 그죠? 펌프를 운전해요. 비속도, 아까 비속도 얘기하다가 지금 어문대로 또 갔네. 펌프의 비속도는 적어야 된다. 성능 시험 배관은 체절 운전과 과부하 운전을 한다. 그럼 체절 운전, 우리 물어보는 건 체절 운전이에요.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소방기술사 문제 중에서
너무 일부분만 물어봤어요. 성능 시험에 관련된 걸 물어보면 좋은데 그 중에서 체절 운전 시험 물어본 거예요. 자, 체절 운전 시험은 아까 얘기했듯이 체절 운전 시험은 체절 운전 상태에서 과열로 인해서 캐비테이션이 일어나서 진동 소음, 임펠러 부식 원인 됐잖아요. 그죠? 이번에 화재 안전 기준 개정 예고된 거, 예? 임펠러 그 재질이 바뀐다고 예고됐었어요. 작년에 같이 봤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죠? 그 문제, 그 좋다고 그랬잖아요. 왜 부식에 왜 강한 그 자재로 바꾸는 걸로 개정 예고됐겠습니까? 캐비테이션 때문이죠. 캐비테이션. 그죠? 자, 그 다음에 체절 운전 시험 방법. 문제 보는 게 이거네, 이거. 그죠? 이거 물어본 거, 이거. 지금 저 답안 작성하는 거 물어본 거 말고 전반적인 제반 사항만 지금 계속 얘기했어요. 체절 운전 시험 방법은 국내 체절 운전 시험 방법은 충압 펌프 정지시키고 수압 펌프 정지시키고 펌프 2차측 밸브를 폐쇄해버리고 성능 시험 배관, 아까 그 성능 시험 배관의 유량 조절 밸브, 개폐 밸브를 폐쇄하고 펌프를 기동합니다. 동력 제어반, MCC반에서 기동 스위치로 기동을 해서 펌프의 체절 압력을 확인해요. 140% 이내가 되도록. 근데 좀 NFP에서는 자동 기동을 요구를 해요. 자동 기동. NFP 25가 아까 테스트, 인스펙션, 메이저멘트라 했잖아요. TIM 기준에 의해서 자동 기동을 요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릴리프 밸브 체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도록 세팅. 아까 그 체절 운전 여기 보시다. 대책이 뭐 체절 임펠러 부식되고 어쩌고저쩌고 과열상으로 인해 캐비테이션이 나타났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물올림 장치 프라이밍 워터. 이거 10점짜리로 나왔던 거예요. 프라이밍 워터. 마중물 설치하는 거. 마중물 왜 설치합니까? 이 문제 나왔었어요. 10점짜리로. 체절압에서 캐비테이션 때문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체절압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를 해요. 아까 그 그림에 보면은 요 릴리프 밸브 있는 거. 릴리프 밸브. 요 릴리프 밸브를 140% 미만에서 작동되도록 세팅을 합니다. 세팅. 체절 운전 시험할 때. 세팅을 합니다. 체절 운전 체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도록 세팅을 해요. 세팅하는 방법은 여기와 같아요. 성능 시험 배관에 이제 개폐 밸브를 개방하고 릴리프 밸브를 개방시키고자 하는 압력이 되도록 유량 조절 밸브를 서서히 개방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펌프가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성능 시험 배관이잖아요. 성능 시험 배관이 있고 이게 릴리프 밸브예요. 릴리프 밸브인데 지금 2차 측을 잠갔어요. 잠가버리고 요놈도 잠갔었잖아요. 잠그고 펌프를 기동시켰잖아요. 그래서 체절 압력이 140% 미만 될 때 140% 안 됐을 때 요거가 릴리프 밸브가 개방되도록 그래야 과열이 없어서 캐비테이션이 일어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또는 물올림 탱크를 하든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 나오죠? 그래서 자 이거를 폐쇄했고 개방 밸브를 이 개방 밸브거든요. 개방 밸브를 개방시키고 체절압 미만에서 개방되도록 릴리프 유량 조절 이게 유량 조절 밸브거든요. 유량 조절 밸브를 서서히 개방시킵니다. 개방시켜서 릴리프 밸브 뚜껑에 조정 나사가 있는데 조정 나사로 이렇게 조정을 해요. 물이 나오도록. 예?
물이 나오도 조정을 해서 조정해서 이제 140% 최저 압력 미만에서 물이 나오도록 확인이 되면은 이제 MCC반에서 주펌프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세팅된 겁니다. 이게 유량 조절 밸브. 그 다음에 이제 복귀시키는 거지. 성능 시험 배관 유량 조절 밸브 어디 갔노? 예. 유량 조절 밸브 잠그고 토출 밸브 개방시키고 그 다음에 동력 제어반 MCC반 있을 거 아니에요. MCC반 이거 자동으로 놔두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면 이거 관리사 시험이잖아요. 지금 메인테넌스 테스팅 인스펙션 앤드 메인테넌스 관리사 업무예요. 근데 관리사 업무라도 기술사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죠?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서두에 막 이렇게 얘기한 건 이건 기술사 영역이고 설계, 메커니즘 측면에서 균일한 살수밀도 왜 캐비테이션이 일어나고 캐비테이션 제어하기 위해서 물을 임탱크를 넣어주고 릴리프 밸브를 최저 압력 미만에서 개방시켜주고 이거는 기술사 영역이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바로 화재가 났을 때 소화펌프가 동작해서 그 균일한 살수밀도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테스트해주고 검사해주고 메인테넌스를 해줘야 돼요. 그 업무를 물어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식이고 이제 문제는 전기 모터 펌프를 자 NFPA에서는 TIM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기 모터 펌프를 최소 10분 구동을 해준대요. 디젤 펌프는 30분 이상 구동을 해준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거 문제를 여기까지 써놓고 두 개 문제를 답안을 적기가 난해해서 포기하면 아깝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초이스했다 그러면은 요 두 가지의 문제의 답안을 나름대로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맞든 틀리든 설득을 해주면 돼요. 이거를 이제 쓰기 위해서 이론적인 바탕을 먼저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자, 펌프가 있고 정확하게 펌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M 모터. 자, 모터는 유도전동기를 써요. 정확하게 하면 인덕션 모터거든요. 인덕션 모터, 유도전동기 써요. 전기에서 유도전동기는 기계적 출력을 낼 때 속도 토르크 특성에 따라서 2파이 60분의 n R의 토르크 여기에서 이제 시동 토르크가 어떠니 최대 토르크가 어떠니 계산을 합니다. 유도전동기 속도 토르크 아시죠? 기술사님 아실 거 아니에요. 유도전동기의 속도 토르크 곡선이 이럽니다. 여기서 운전중이 결정이 되면 NR이 결정이 되면 슬립차를 두고 이게 속도라고 그러면 토르크는 시동 토르크와 최대 토르크를 이렇게 운전이 돼요. 이 시동 토르크와 최대 토르크가 이게 중요한 게 부하 토르크, 이게 부하 토르크라고 그러는데 부하 토르크가 높은 부하다. 그럼 시동 10회겠죠. 시동 10회예요. 결국은 속도와 토르크의 기계적 출력, 이 기계적 출력이 정기적인 출력이 됩니다. 속도 토르크 곡선. 그죠? 근데 지금 유도전동기 기동 방법 중에서 Y델타 기동이 있고 직입 기동이 있고 Y델타 기동이 있고 리액타 기동이 있고 기동 보상기 있고 몇 개 하나 또 있는데 있잖아요. 요 감전압 기동이라 하지 않습니까? 감전압 기동. 감전압 기동하는 이유가 이 기동 전류가 직입 기동의 기동 전류가 크다 보니까 계통에서 주변에 전등 부하라든지 이런 부하에 전압 강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동 전류를 줄여주기 위해서 감전압 기동합니다. 감전압 기동하는데 토르크가 전압 자생에 비례하거든요. 이 식에서 쭉 전개하면 이게 나와요.
예? 전압 자승이 필요해요. 그래서 Y 델타 기동은 시동 전류를 3분의 1로 줄여주고 시동 토르크를 3분의 1로 줄여줍니다. Y 델타 기동이. 그러면 이 토르크 특성 곡선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어요.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들어요. 결국은 기계적 출력을 이 펌프가 일할 수 있는 출력을 3분의 1로 줄여줍니다. 줄여줘요. 그러면 우리 펌프가 있으면 소방 펌프가 있고 이게 소하 펌프. 정확한 단어가 소하 펌프, 소방 펌프. 아까 충압 펌프 있잖아요. 충압 펌프. 소방에서는 소방 펌프보다 충압 펌프가 더 중요해요. 누설량을 항상 보충해줘서 소방 펌프가 균일한 살수 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기 소화할 수 있도록 수원을 물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용량이 적어서 5.5kg라서 직익기동을 한다? 뭐 맞는 얘기는 하겠지. 근데 이론적 바탕으로 메커니즘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직익기동을 하는 이유가 그만큼 누설량을 보충을 해줘야 돼요. 전 토르크로 보충해줘야 돼요. 그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수원을 올려줍니다. 수원은 수동력. 우리 수동력이라고 합시다. 수동력. 수동력은 RHQ에 102 kWh에 우리 쓸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게 펌프가 이게 수원이 있다. 그러면은 축동력은 102 2타의 RHQ. 그죠? 그 전동력이 바로 기계적 출력입니다. 그죠? 전기에서 얘기하는 속도 토르크 곡선의 기계적 출력이 우리 소방 기계에서는 전동력이라고 해요. 전동력 KW는 102 2타의 RHQ의 전달계수 K라고 그러나? K 전달계수. 그죠? K 전달계수. 계산을 하면은 몇 킬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펌프가 3.5, 5.5, 15, 30 이래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계산에 7.5도 있나? 하여튼 8kg 나왔다 그래. 8kg. 그럼 15kg 선정할 거 아닙니까? 예? 곱하기 여유도 계수. 이게 전동력이면 전동력. 그죠? 전동력. 이거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 이게 쓸데없는 얘기 같아요? 지금 전기 모터를 10분 이상 구동하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했으면. 첫 번째, 10분 이상 구동을 해서 이 전동기가 일마의 슬립에 회전수가 나오는지, 예? 두 번째, 전압이 제대로 된 전압이 나오는지, 제대로 된 주파수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난 이 내용을 NFPA를 안 읽어봐서 내용 영어로 돼 있어서 영어 잘 몰라가지고 공부도 안 했고 잘 몰라요. 근데 상식적인 지식으로 이거를 써야 한다라는 불가피한 상황에 접하면은 뭐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유도전동기에 속도 토르크 곡선이 제대로 나오려면은 전압 드롭이나 주파수가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세 번째, 충압 펌프가 직익기동이라고 했잖아요. 직익기동. 예? 직익기동. 시동 토르크와 최대 토르크, 시동 토르크. 바로 수원을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펌프에 연결된 축이 그만큼 큰 회전력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충압 펌프가 5.5kg인데 이 축봉 장치라고 해요. 축봉 장치. 소방에서 축봉 장치라고 합니다. 메카니컬 실을 할 거냐, 글랜드 패킹을 할 거냐. 이 글랜드 패킹을 하든 메카니컬 실 패킹을 많이 해요. 그죠? 메카니컬 실 패킹을 하는데 충압 펌프가
자, 시동 토르크가 크기 때문에 이쪽에 누수가 생길 수 있어요. 누수. 추가 펌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추가 펌프가 소방 펌프보다 추가 펌프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소방에서. 소방 펌프를 균일한 살수 밀도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소화시키려면은 추가 펌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직입 기동을 시켜줘야 돼요. 이론적으로. 네? 용량이 적어서 이건 하수.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수가 생깁니다. 직입 기동이다 보니까 최단 토르크가 커요. 그래서 이거 자꾸 나오네. 자, 누수 여부 확인. 이렇게 쓸 것 같아. 누수 여부 확인. 중요하잖아요. 누수 여부 확인. 네? 누수 여부 확인. 뭐 더 쓸 거 있나? 자가 이 내용 몰랐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이거 NFPA 25 관련해서 뭐 아시는 분한테 받아서 봤던 거예요.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전동기 건선 냉각 시간 확보. 전동기 수명 단축 방지. 여기 있네. 펌프 패킹, 베어링 점검 시간 확보. 눈에 확 띄네. 이거 왜 확인합니까, 이거? 예? 속도 토르크 곡선에서 이 면적의 기계적 출력을 충합 펌프는 저 면접 볼 때도 면접관이 물어봤어요. 충합 펌프에서 누수가 생긴대요. 어떻게 하겠냐요. 설계 시, 시공 시 무슨 대책이 있냐 물어보더라고. 뭐 막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유지 관리 때 어떤 대책을 해야 되냐. 이거 주기적인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테스트, 인스펙션, 메인테넌스, NFPA 25를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기 모터는 최소 10분 이상 구동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 나는 이게 키포인트 같아. 개인적으로. 틀리면 말고 좀. 자, 그 다음에 디젤 펌프 봅시다. 디젤 펌프 왜 30분 이상 하는지. 자, 디젤 펌프도 있잖아요. 이 엔진 펌프라고 그러거든요. 엔진 펌프. 국내에서는 엔진 펌프를 별로 안 두잖아요. 발전기 두지 않습니까? 발전기. 예? 발전기. 비상발전기. 근데 해외에는 많이 두나 봐요. 엔진 펌프를. 엔진 펌프도 30분 이상 구동을 해야 된답니다. 30분 이상 구동을 왜 해야 되는지 이것도 써야 된다. 써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하면 발전기 우리 환기랑 구할 때 전기교사님 계시잖아요. 발전기 환기랑 어떻게 구해요? 발전기 있고 엔진 있고 제너레이터가 있고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환기량을 첫 번째 엔진에서의 발열량이 있어요. 엔진에서의 나오는 발열량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발열량을 식혀줘야 돼요. 온도를 내려줘야 됩니다. 예? 온도 내려주는 방법은 공냉식을 할 거냐, 순냉식을 할 거냐, 내려주잖아요. 그죠? 발전기 공냉식 할 거냐, 순냉식 할 거냐 하잖아요. 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엔진에 연소에 필요한 공기량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급기량이 나와요. 급기량. 급기량 이끌어 환기량. 환기량 나와서 뭡니까? 환기량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전기 공부할 때 이거 수식도 막 있었는데 이 환기량이 뭐 어쩌고 수식이 있었는데 알면은 그것까지 쓰면 되고. 근데 이게 똑같아요. 이 발전기가 이게 엔진이 아니라 모터가 돼. 인덕션 모터가 된 거라. 예? 엔진 펌프.
국내는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해외는 많은가 봐. 자, 이럴 때 30분 이상 기동을 해준답니다. 30분. 이 왜 30분 해주냐? 발전기 첫 번째, 저 내용을 모르더라도 첫 번째, 냉각. 이걸 과열이겠지. 온도가 이상 올라가면 엔진이 멈춰버리잖아요. 예? 냉각 여부. 예? 어디 있어? 과열. 여기 과열 써 있다. 과열. 작동 온도 과열. 냉각 여부. 두 번째, 환기. 뭐 아는 것까지 쓰는 거지, 뭐, 환기. 여기까지 썼을 것 같아요. 30분. 근데 내용을 더 들여다보니까 요게 있더랍니다, 요거. 연료의 불연소 배기 현상. 이게 뭐냐, 웨트 스태킹. 뭐냐, 이게 연소가 돼야 되는데, 공기를 넣어주잖아요, 환기량에. 연소가 돼야 되는데, 연소가 안 되고, 이 연료가 연소가 안 된 상태에서, 액체 상태에서 배기되는 현상이랍니다. 이 배기 현상. 이게 관연도 나왔던 거예요, 근데. 시점짜리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터 펌프는 10분, 엔진 펌프는 30분, TIM, 테스트 인스펙션 메인테넌스 유지 관리를 NFPA 25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 NFPA 25 내용 읽어보고 했습니까? 읽어본 거 없어요. 저 지금 주펌프, 추가펌프의 속도 토르크 곡선만 줄줄 얘기했고, 엔진 펌프의 연소 환기량, 냉각,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네. 이거 더 쓸 수 있다. 엔진에 30분 동안 왜 유지하겠어요? 주파수 제대로 나오는지, 회전수 제대로 나오는지, 전압 변동률이 있는지, 이거 아까 저 모터 했을 때랑 똑같이 쓰면 되겠네. 요것만 써도 점수 좀 안 두겠습니까? 줬으면 좋겠는데 안 준 말 수 없지 뭐.